지금부터 44살 아저씨가 24kg을 감량하고 2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또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체중 관리법이면서 건강 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AB스쿼드 신지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업로드하고 7개월 만인데요. 작년 7월에 저에게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강도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해오던 간헐적 단식과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달리기와 간헐적 단식을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감량했던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 나와있는 44살 아저씨는 저고요. 저는 1980년 3월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1월부터 체중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죠.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21년 11월 달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비교되시죠? 이때는 90kg을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6kg고요. 참고로 저는 키는 171cm입니다. 썸네일에서 봤던 이 사진은 하나는 2021년 1월 5일날 제가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먹고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2024년 1월 16일 제가 중간 점검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확연히 비교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2022년 1월 이전에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자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20대 때부터 운동 매니아였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철인 3종, 그러니까 자전거, 달리기, 수영을 기본적으로 했고 그 암벽 등반, 등산, 축구, 볼링 움직이는 걸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히 살찔 틈이 없었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20대까지는 그랬죠. 그러나 30대가 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그리고 이직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창업도 했거든요. 창업도 하면서 이제 개인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운동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운전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운전을 더 많이 하니까 활동량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대는 70kg 후반대, 80은 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대, 제가 40대가 되던 해가 20년입니다. 2020년. 2020년에 뭐가 왔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제가 40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몸무게는 늘어 80을 훌쩍 넘겨서 이제 90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40대이고 비만이신 분들, 지금 40대 인구 54%가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저랑 비슷하게 살찌셨죠? 결혼, 육아, 그리고 잦은 이직, 회식, 그리고 코로나. 운동은 거의 안 하고요. 그렇게 살이 찌면서 건강검진에도 이상한 수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사실 겁니까? 저도 살을 빼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살을 빼게 된 동기와 살을 뺀 과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체중 감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스마트 실내 자전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었거든요. 컨시더시 신지현 대표라고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기사나 이런 자료들이 조금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2020년에 M&A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분 정리를 하고요. 횟수로 치면 9년 동안 사업을 했더라고요. 9년 동안 같은 자전거 운동과 관련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해왔었는데 막상 그만두니까 뭘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자전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한 삶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단 저부터 좀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먼저 살을 빼고 건강해지자라고 마음먹고 이제 감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달리기를 이번에는 좀 더 메인으로 가져가고 싶었고, 그래서 달리기 좀 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 6년 전에 살찐 몸으로 달리기를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부상을 입고 중단하고 살이 더 찐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에는 20대 때 막 잘 달리던 기억이 있는데 몸은 이제 살찌고 근육은 빠지고 몸이 전혀 안 따라졌던 거죠.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족저근막염도 바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그만두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을 빼고 또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키우고 나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마음먹고 운동을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이제 살을 한번 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간헐적 단식을 미디어들에서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유행하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두 끼를 먹으면서 공복 시간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하니까 할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저는 16대 8, 그러니까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12시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공복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초기에는 식사량을 평소에 한 70% 정도까지 줄였고요. 저탄 고단 식단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탄수화물은 좀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었고요.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15kg 정도 빠지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운동도 같이 했고 그렇게 15kg 빠지고 나서 이제 식사량이나 식단은 뭐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탄수화물은 그대로 줄였고요. 포만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약간 정체가 되다가 다시 운동량을 늘리니까 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 1월에 앞에 6절 해봤습니다. 이제 90kg대에서 60kg대로 떨어뜨렸던 거죠.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체중 조절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 조절과 오토파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는 동안은 더 이상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뇌에 필요한 당이나 면역체계에 필요한 에너지들도 지방을 분해해서 뭐 케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잘 태우는, 지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토파지, 우리말로 하면 자가포식이라고 하거든요.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들 중에 고장나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세포들을 우리 몸속에 흡수하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쓸모 없어진 세포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없어진 세포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노화, 항노화를 넘어서 영노화까지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간헐적 단식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들은 별도의 컨텐츠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함께 했을 때 간헐적 단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정확히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취미로 나름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운동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창업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름의 운동 철학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저는 이 말을 하늘같이 믿고 달리기든 뭐 자전거든 수영이든 정말 빡세게 운동했거든요.
저는 운동을 한번 하면 밑단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야지 운동을 한 것이고, 또 다음날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없으면 운동을 좀 덜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운동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제가 체중 감량을 결심하고 운동을 새롭게 시작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레지밀의 그리트라는 운동입니다. 보이시죠? 아주 빡세거든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와, 이게 운동이지 하고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했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동시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엄청 힘들어 보이죠? 네, 엄청 힘들고 처음에는 저도 3분의 1? 뭐 절반을 못 따라 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하면서 한 30분짜리 프로그램은 전부 다 따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고경사 트레드밀 있죠. 이 고경사 트레드밀에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주 높은 인클라인을 걸어놓고, 그리고 트레드밀도 꾸준히 뛰었습니다. 꾸준히 뭐 빨리는 안 뛰었지만 꾸준히 뛰면서 몸 상태 체크도 하고 달리기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 한 74kg 정도까지 감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레드밀 달리기 시간을 늘렸어요. 속도도 좀 높이고. 그리고 8월부터 용인 마라톤 클럽, 지금 제가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 마라톤 클럽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달리기도 역시 인터벌이죠. 저도 그 당시에는 인터벌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인터벌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강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조깅조차도 굉장히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근력도 만들고 달리기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상이 좀 오더라고요. 나름 몸도 사렸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월쯤에 부상 때문에 한 달가량 쉬었습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몸살이느라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달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3년 7월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마페톤 건강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어로는 마페톤 메소드고요. 이 책을 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생리학 책도 펼쳐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3년 8월부터 저강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저강도 달리기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자세 유지와 안정성, 그리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적색 근육, 그러니까 적근이라고도 하고 지근이라고도 하죠. 그 근육을 발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면 뭐가 좋냐? 그게 핵심인데요. 이 근육들이 발달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근육에 혈관들이 많아지고 근육 조직들, 세포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리소좀, 리보솜 같은 세포 소기관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낮은 조건에서도 지방을 태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 단식이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좀과 리보솜은 세포를 청소하고 새로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파지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들이 많아지고 활발해지면 오토파지도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면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0월부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고강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30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고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 부상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운동량이 줄어서 체중 빠지는 게 살짝 느려지지만 몸을 제대로 만드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전에 인터벌을 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 가볍게 그냥 나가서 1시간 뛰고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습관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니까 살이 잘 빠지고 많이 빠지더라,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40대를 넘기신 분들은 단순히 3개월 혹은 6개월 반짝 살을 빼겠다, 10kg 빼겠다, 15kg 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평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간헐적 단식과 그리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너무 기니까요, 간단 저유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간단 저유를 같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 저유만 잘 실천한다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성인병, 대사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 저유가 만능은 아닙니다. 또 추가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질 좋은 수면, 운동도 고강도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요가, 스트레칭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60대라고 해도 앞으로 40년은 더 살 수 있으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이 간단 저유를 실천하는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새로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듯이요, 이것도 뭔가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일단 시작하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만족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활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활 속에 잘 자리 잡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식단이나 수면이나 다른 운동들도 또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의 컨텐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컨텐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인터벌 위주의 고강도 운동을 컨텐츠로 만들었었잖아요. 앞으로 저강도 유산소 운동, 저강도 달리기에 관한 컨텐츠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보실 분 직접 모시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